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CSS 기반의 웹사이트 레이아웃, 이제 파트, 네 번째 시간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강의 개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하게 되는 예제들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학습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이제 제가 이제 좀 데모 예제를 먼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잠깐 PT를 먼저 간단하게 PT를 좀 간단하게 이제 한 10분 정도 정리를 해드리고 데모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이제 강의는 이제 CS 기반의 이제 웹사이트 레이아웃 이제 네 번째 파트가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개요는 이제 앞서 1, 2, 3편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여러 이제 어떤 레이아웃 기술들을 토대로 좀 더 보다 실전적이고 실무적인 예제들을 이제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 이제 CSS를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 이쪽에 CSS를 공부함에 있어서 크게 이 네 가지의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보통은 이제 구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강의 처음에 이제 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CSS를 아직 이제 다 공부를 못했거나 또는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잘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우리 이제 CSS를 가지고 어떤 이제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이제 구현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 레이아웃을 우리 이제 작성하는 게 코딩하는 부분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CSS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코딩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크게 봤을 때 보통 이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플로스라든지 포지션, 그다음에 이제 좀 최신의 기술들이라 할 수 있는 이제 플렉스, 그리고 그야말로 레이아웃의 끝판왕, 그죠? 네. 전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강의 이제 개요기 때문에 뭐 아직 하여튼 공부를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 이런 것도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파트 4까지 오면서 지금 파트 앞서 1, 2, 3편까지 하면서 우리 이제 플롯이라든지 포지션이라든지 플렉스박스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학습들을 다 이제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드 관련해서는 이제 파트 3까지의 과정에서는 이제 그리드 관련해서는 이제 언급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 많이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학습은 진행되지 않았었고 파트 4에서 이제 그리드에 대한 학습도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드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 이제 기존의 어떤 이 전통적인 스킬들을 가지고 레이아웃을 이제 어떻게 짰는지를 먼저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최신의 어떤 이런 그리드 기술을 사용하면 얼만큼 편하게 짤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강의 후반부에 이제 그리드 관련된 강의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드는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레이아웃의 정말 끝판왕이죠. 네,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어떤 강력한 어떤 레이아웃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 플렉스 박스라고도 말하는 이 플렉스 기술을 어떤 장점들만을 계승해서 좀 더 이제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또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그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드를 저는 방금 전에 이제 표현한 것처럼 정말 레이아웃은 이제 끝판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네. 대신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든지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약간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그리드가 사실 생각만큼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새로운 단위 있죠. 새로운 단위의 어떤 개념, 이제 FR 단위 개념도 나오고 상당히 공부할 것들이 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 우리 이제 기존의 방식하고는 너무나도 틀리게 레이아웃을 이제 구성하고 짜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표현도 나올 수 있냐면 굉장히 이제 황당하다는
네, 그런 어떤 반응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표현도. 근데 그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제 강의 그 하는 과정에서도 네, 굉장히 이제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런 어떤 표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쓰곤 하는데 이 글을 처음 공부하시면은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황당하네? 뭐 이런 느낌.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놀랍다는 뜻이죠.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떤 그 레이아웃을 잡는 방식이 어떤 레고로 어떤 블록을 하나하나씩 조립해서 우리 장난감 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조립해서 이제 만들듯이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황당한데 뭐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강의 이제 공부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이제 앞서 1, 2, 3편, 그다음에 이 4편까지 오면서 핵심들이 결국 이 네 가지의 기술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 이제 CSS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짜는 데 있어서 이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술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됐을 때, 어떤 그 레이아웃을 또 CSS를 가지고 어떤 웹사이트나 뭐 쇼핑몰이든지 네, 이런 어떤 그 레이아웃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요걸 잠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요거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앞서 이 두 개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그 앞에 이 두 개 플러스나 어떤 포지션은 우리 이제 전통적인 기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져 왔던 기술들이죠. 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웹사이트 뭐 쇼핑몰이든지 어떤 뭐 기업 웹사이트든지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자, 이런 어떤 플롯이나 포지션 속성을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전통적인 기술은 그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사용이 되어지죠. 다만 이제 또 새로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편리하게 레이아웃을 짜는 어떤 기술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은 가장 최신의 어떤 레이아웃 스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리드가 더 가장 최신의 정말 핫한, 네, 가장 핫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기존에 이제 앞서 나왔던 어떤 이런 플렉스 박스를 장점들만을 더 계승하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사람이 직관적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도록 네,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점 단점들에 대해서는 이 강의 전체적인 강의 내내 강의 속에서 이 두 전통적인 스킬과 또 최신의 어떤 기술들에 대한 어떤 차이점, 또 장점, 단점. 이게 다 최신의 기술이라고 해서 다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가장 최신이기 때문에 그 어떤 브라우저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최신 브라우저 위주로 지원을 해요. 결국 가장 장점이 가장 또 단점도 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이제 공공기관 프로젝트라든지 다양한 또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어떤 사이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이런 프로엑스박스나 어떤 그리드 기술만을 사용해서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조금 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지금도 여러분 우체국 가시면요. 윈도우 7이라든지 리눅스 깔려 있어요. 우체국에 가시면은. 네,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 이제 우체국만 리눅스가 깔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이 윈도우 7을 아직도 쓰는 사용자들이 500만이 넘는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아직도 그렇게 오래전 OS를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1, 2, 10만 명 수준이 아니라 윈도우 7이라는 이제 오래전 OS를 아직까지도 그 이제 곧 그 단종 뭐 업데이트도 이제 MS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2020년 1월에 중단이 되는데 그 OS를 아직도 그렇게 수백만 명이 쓰고 있다는 것은 뭐 그렇습니다. 네, 참 그 쉽게
최신 브라우저만을 이제 지원하는 이런 어떤 기술들만을 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스킬들이 계속 오랜 동안 그 유지되고 그 갈 수 있는 이유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네, 사람들이 쉽게 어떤 최신의 OS나 브라우저로 이렇게 이제 그 갈아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스킬도 계속 오랜 동안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스킬들을 계속 또 공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많은 그 프로젝트들이 이런 어떤 전통적인 스킬들을 가지고 그 구축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하게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현재 시점에서는 결국은 이 전통적인 스킬에 대해서도 잘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최신의 어떤 레이아웃 스킬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계속 같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내가 이제 집중해서 공부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윈도우 7을 쓰는 사용자들이 500만이라는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을 것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숫자가 500만이라는 기사를 보니까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윈도우 OS 그 7에서 사용되는 그런 어떤 구형 브라우저를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의 어떤 기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이제 호환성 관련된 부분을 우리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자, 기본적인 선수 학습은 네, 기본적인 이제 HTML이나 CSS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앞서 자, 1, 2, 3편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복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뭐 이해는 뭐 당연히 강의 들으시면은 제가 이제 워낙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제 그 최대한 이제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는 다 하실 겁니다. 강의 들으시면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이. 복습. 이게 가장 중요하죠. 복습이.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이 복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1, 2, 3편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어떤 예제를 하고 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최소한 그 예제를 3번 이상 반복 학습을 하시고 코딩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항상 텍스트 편집기 하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텍스트 편집기 하나 딱 꺼내서 HTML부터 코딩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모든 강의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파트 4에서 진행되는 예제들도 그냥 네, 텍스트 하나 만들어 갖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우리 이제 앞으로 좀 조금 뒤에 보게 될 데모들을 전부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네, 백지 상태에서 오로지 텍스트 편집기 그러니까 타이핑만 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결과를. 네,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그 연습을 하라고 1, 2, 3편에서 계속 말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이제 4편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사실상 잘 모른다 하시면은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거나 이러기도 힘들 뿐더러 물론 이제 중간중간 다시 한번 까먹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다시 이제 기억을 소환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죠. 설명을 드리지만 1, 2, 3편에서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점 정도 공부하는 시점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엇보다 복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앞서 그 1, 2, 3편에서 했던 예제들에 대해서 제가 아마 이제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제 자체를 그 제가 항상 뭐 15분에서 한 20분 내에 그 완성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정도 시간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가 이제 피력을 합니다. 네, 시간도 중요해요. 네, 어떤 수학 문제 줬는데 뭐 3시간 뒤에 풀었다고 하면 과연 그걸 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 30분 주어진 문제를 3시간 뒤에 풀었다고 해서 우리 이제 풀었다. 다 이해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정말. 그래서 이제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의 의미는 1, 2, 3편에서 이제 다루었던 예제들 제가 보통 아마 15분에서 20분 내에 코딩을
다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코딩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 그 정도의 복습이 선행되어져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십몇 년을 해왔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복습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복습이 되어져 있었으면은 너무나도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학습은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자체에 대한 거는 거의 모르셔도, 우리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데모 예제에서 이제 구현되어지는, 네,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네, 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CSS에서 자체적으로 다 애니메이션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뭐 슬라이드 배너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런 스크립트로 처리를 했어야만 됐는데, 물론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우리 이제 자바스크립트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왜냐면 자바스크립트로 그런 것을 다 구현을 해야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스크립트를 공부해야 된다든지 공부해서 내가 구현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이제 자바스크립트 자체는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슬라이드 배너 처리를 위해서는 굳이 이제 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 자체에 대해서는 어찌되었건 뭐 거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되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과거에는 그런 어떤 슬라이드 배너 그런 어떤 캐러셀 그런 것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로 처리를 그런 애니메이션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CSS가 이제 3.0이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 처리에 대해서 기능이 이제 굉장히 강화됐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트랜지션 속성을 사용해서 우리 이제 애니메이션을 처리하면은 사실 속도도 더 빠르고 네,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하는 것보다 당연히 CSS 자체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더 이제 부드럽고 또 좀 더 이제 헤비한 느낌도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때 이제 거북한 느낌이 있는 게 있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근데 뭐 많이 먹어도 이제 소화가 잘 되고 이제 뭐 속이 그 더부룩하지 않고 굉장히 어떤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음식이 있듯이 우리가 어떤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잠깐 이제 이런 부분 다시 보시면은 뭐 이런 처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상당한 어떤 메뉴의 어떤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마우스 올렸을 때 어떤 애니메이션 처리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CSS 자체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음식물이 소화되듯이 이제 뭐 더부룩하지도 않고 네, 브라우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CSS로 처리되어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이제 같이 이제 학습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밑에 썼지만 전통적인 스킬과 최신의 어떤 스킬들 우리 이제 1, 2, 3편을 통해서 그리드는 이제 그리드 쪽만 지금 이제 앞서 과정에서 이제 살펴보지 않았고 파트 4에서 그리드는 이제 그 학습을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 과정에 대해서 좀 확실한 이해와 복습이 잘 선행이 되어져서 결국 이제 파트 4에서는 이 기술들 네 가지를 전부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전부 사용해서 어떤 그 데모에서 이제 보게 될 그런 예제들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속성이나 사용법들에 대해서 네, 전혀 모르시면은 이 과정 자체를 같이 그 학습해 나가는 게 좀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신 분들은 좀 다시 앞서 과정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쪽에 이제 네. 그럼 이제 다 됐고요. 자, 데모를 이제 보면서 자, 이제 데모는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자, 우리 이제 메인에서 이제 가장 그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요즘에 뭐 트렌드처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캐러셀, 이런 어떤 슬라이드 배너를 요즘에 뭐 쇼핑몰이나 뭐 웹사이트 등에서는 뭐 이거 마치 필수인 것처럼 네, 이렇게 많이 이제 구현들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내가 스크립트를 공부를 해야지만 구현을 할 수 있었다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스크립트를 내가 거의 뭐 심지어는 뭐 전혀 몰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 구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스크립트, 물론 이제 동작은 내부에서 다 자바스크립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건데 거의 거의 이제 스크립트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뭐 전혀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전혀 몰라도 근데 거의 모르셔도 강의 자체를 다 공부를 따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HTML하고 CSS만 열심히 그 학습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강의를 다 그 학습하신 후에는 이러한 것은 뭐 제가 아마 강의에서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한 2, 30분 내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오로지 텍스트 편집기 하나 꺼내서 이렇게 다 구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것은 이제 캐러셀 그런 어떤 구현을 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캐러셀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의 뜻이 우리 이제 공항에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화물 나르는 그런 것을 이제 캐러셀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이제 이렇게 회전목마 있죠? 놀이동산의 회전목마. 그걸 이제 캐러셀이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컨베이어 벨트나 개념이. 그래서 뭐 다른 의미로는 굉장히 뭐 복잡한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회전목마처럼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어떤 이미지가 계속 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캐러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회전목마 하면은 이제 메리고라운드가 먼저 이제 생각나실 수가 있는데 캐러셀 아마 사실 캐러셀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뭐 많이 이제 접해 볼 수 있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들으시면은 이제 뭐라고 하는지 이제 무슨 뜻인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밑에 이런 부분들은 요거 이제 하나하나를 이제 표시해 준다고 해서 이런 게 이제 인디게이터 하나하나는 인디게이터고 여러 개 있으니까 인디게이터스라고 이제 이 영역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표시되는 네, 이런 것은 이제 현재 이미지를 표시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최신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요 인디게이터 하나하나가 요런 작은 초콜릿 바 모양으로 나타나 보이는 건데요. 요게 이제 좀 구 프레임워크 이제 기존 이제 옛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나와 보입니다. 동글뱅이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이제 구 버전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은 여기 돼 있고 여기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디자인 모습이 좀 최신 네, 프레임워크 버전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디자인도 이게 네, 좀 더 샤프한 느낌도 있고 더 좀 요즘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좀 이제 변화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강의 내에서도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캐러셀이나 이런 슬라이드 배너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스크립트를 배우지 않아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것을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된 공개된 이제 오픈 소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걸 내가 이제 적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초보자들이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서부터 그다음에 하나하나 이런 엘리멘트 하나하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클래스들을 또 이제 조합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어떤 사이즈,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어떤 아이콘으로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다양한 옵션들을 줘서 이제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혀 스크립트를 몰라도 지금 이러한 요즘 가장 트렌드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캐러셀, 이런 어떤 배너 효과를 아주 쉽게 한 2, 30분 내에 아무것도 없는 텍스트 편집기 하나 딱 꺼내서 바로 코딩해서 한 2, 30분 만에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만든다는 거는 강의에서도 이제 항상 이렇게 만드니까 제 강의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파일을 이그셈 뭐 샘플이라고 하나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 갖고 아무것도 없는 텍스트 편집기 하나 딱 꺼내서 네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코딩을 이제 타이핑하면서 이 결과물을 네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건데 네 지금 같은 이제 예제 같은 경우에는 한 2, 30분 아이고 네, 한 2, 30분 정도의 이제 코딩을 예,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오로지 이제 타이핑 레벨로 네, 강의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저는 원래 스타일이 뭐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코드를 이제 타이핑 레벨로 다 이제 코딩을 해가면서 그리고 제 일부러도 에러를 냅니다. 네, 왜냐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오류를 접하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죠. 네, 아예 오류가 없이 쭉 나가는 거는 더 이상한 겁니다. 네, 오류가 없이 그냥 쭉 어떤 강의가 진행된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류나 어떤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을 하듯이, 제가 이제 강의 내에서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고 오류를 이제 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강사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다시 한번 체크하고 설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제로는 이제 이것을 자, 우리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제 같이 구현을 해 볼 것이고요. 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일부러 좀 이제 오류 내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일부러 이제 오류도 내고 그다음에 그 내가 직접 만든 아이콘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원래는 이제 디폴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작은 이런 아이콘 이미지로 컨트롤 그 이미지가 돼 있는데 이게 좌우 컨트롤하는 이미지인데 그죠? 여기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사이즈의 어떤 아이콘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서 내가 직접 원하는 이미지로 바꿔줄 수도 있고 또 위치나 그다음에 어떤 사이즈나 이런 캡션 네, 이런 부분들 처리하는 것도 전부 다 이제 하나하나씩 저런 부분들 물론 이제 캡션이 필요 없으면은 뺄 수도 있어요. 뺄 수도 있고 또 이제 캡션은 이제 자막이죠. 자막을 말하는 거고 또 자막이 좀 가독성이 안 좋으면은 좀 더 가독성을 이렇게 높여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단에 이제 내비게이션. 네, 상단에 내비게이션이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기존의 전통적인 스킬들을 사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플락스박스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애니메이션 상단에 이제 이렇게 어떤 마우스 자 올렸을 때 이런 또 애니메이션 처리를 위해서 또 이제 트랜지션 네 처리를 이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자 이런 애니메이션을 예전에는 스크립트로 했었다는 거예요. 네, 스크립트로 이제 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죠. 네, CSS 자체의 어떤 그런 어떤 이런 애니메이션 처리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 기능들이 또 일부러 또 사용 있었지만도 사용 안 하는 네,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그 스크립트를 쓰는 게 더 이상하죠. 네, 요즘의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상단 메뉴의 어떤 이런 어떤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네, 이건 뭐 마우스 올렸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그 어떤 애니메이션이 처리되게끔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뭐 부드럽게 네 이렇게 좀 바뀌게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스크립트로 처리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제 CSS로 네 처리를 하는데 사실 애니메이션 자체가 여러분 CSS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트랜지션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이라는 그 부분이 결국 이제 애니메이션 여러 이제 애니메이션을 처리하는 파트인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학습하실 때 상당히 네, 어려워합니다. 네,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알기 쉽게 제가 이제 코딩을 하나하나씩 쳐가면서 일부러 오류도 내면서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어려운 부분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잘 학습하시면 충분히 다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전부 이렇게 텍스트 만들어서 뭐 상단이면 뭐 탑 메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HTML, 그래서 이제 텍스트 편집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텍스트 편집기 딱 꺼내서 네, 꺼내져 있네요. 네, 여기서 이제 타이핑 치면서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코딩을 전부 치면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2, 30분 내에 다 이제 코딩을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또 하셔야 돼요. 네, 강의를 들을 때는 먼저 이해를 하는데 최대한의 그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고, 강의를 다 들으신 뒤에는 계속 복습해서 최대한 2, 30분 내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어떤 텍스트 편집기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또 강의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강의 보시고 실습하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상단 내비게이션 메뉴 예제를 이렇게 이제 해볼 것이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방금 뭐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CSS 어떤 속성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섹션 부분적으로 이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하단, 네, 하단 디자인 역시 전부 이제 그 타이핑을 하나하나 코딩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한번 이제 해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하단 디자인이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어떤 폰트 아이콘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역시 애니메이션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런 폰트 아이콘도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아마 강의 내에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좀 여기에다 이제 삽입을 이제 넣은 것이고요. 네, 하단 디자인을 이 부분 뺄 걸 그랬네요. 근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폰트 아이콘도 애니메이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아마 강의 내에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삽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 디자인도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스킬들을 가지고 그 코딩을 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일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CSS에서 그 레이아웃 관련된 네 가지 스킬 기술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사용하면서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앞서 배운 것들은 복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CSS 이제 그리드 관련해서 자, 이제 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예제를 이제 이 부분도 우선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위해서 이제 해놓은 건데, 비포 애프터 돼 있죠? 이 말은 기존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전통적인 전형적인, 그러니까 전형적인 상단 하단 좌우 메뉴죠. 여기 이제 1번, 2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1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번, 빨간색이라서 안 보이겠네요. 다시요. 네, 여기 이제 상단 1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번, 여기 이제 4번 해갖고 상단, 하단, 좌우 가장 이제 전형적인 이제 레이아웃 그 구조 틀이죠. 네, 그래서 이제 B4는 우리 이제 전통적인 스킬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플롯이라든지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포지션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근데 포지션은 아마 파트 3에서 주로 이제 포지션 관련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전형적인 어떤 레이아웃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비포 애프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스킬을 사용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최신의 이 그리드 기술을 사용해서 똑같은 레이아웃을 과연 얼마만큼 차이가 있고 또 얼마만큼 편하게 짤 수 있는지를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 아까 제가 이제 표현도 했는데, 이 그리드를 처음 공부하시면요, 황당하네. 네, 이런 표현이 이렇게 그냥 저절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어메이징하다는 뜻이에요. 뭐 충격적인, 뭐 이런 단어도 쓸 수 있죠.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엄청 황당하네. 이런 표현이 그냥 절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리드는 가장 그 최신의 CSS 레이아웃 기술이고 이것이 이제 빨리 더 이제 보편화되고 대중화돼서 표준으로 그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그 저 같은 강사 입장에서는 뭐 사실 굉장히 바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아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중적인 어떤 보편적인 기술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중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역시 너무 이제 최신의 어떤 브라우저 위주로만 지원을 하게 되면은 좀 보편적이고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근데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계속 넓혀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레이아웃의 끝판왕, 네, 끝판왕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어메이징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드를 통해서 하시면은 다만 그리드에서는 워낙 새로운 이 그리드에서는 워낙 새로운 그 개념의 용어, 그 다음에 기술, 표현,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실 그런 새로운 그 표현들,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생소한 그런 어떤 표현들, 그 다음에 단위, 개념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게 사실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저도 눈높이에 맞춰서 아마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최대한 이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 설명을 하는 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강의 이제 들으시면은 개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좀 큰 틀에서 그 예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은 되어져 있고 이제 중간중간 또 이제 섹션 단위로 또 이제 작은 그런 어떤 것들도 이제 들어있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강의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네 진행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